일상이 예술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떼 진행을 맡은 유혜빈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그리고 정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추위가 물러갔죠. 이제 슬슬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요. 공연장에서도 새로운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분위기만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저희 위클리 아르떼에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죠. 국립무용단의 일무,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 작품이 조선의 왕과 왕비를 기리는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는데요. 바로 이 무대가 무용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안무가들과 나란히 경쟁했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무용까지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 위클리 아르떼에서도 다양한 공연 소식들 준비해봤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픽스테이지 혜윤 아나운서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우리 2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 아나운서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선 이제 겨울 동안 계속 입었던 두꺼운 옷을 벗고 이제 좀 훨씬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봄에 맞는 가볍고 이런 상큼한 음악도 같이 듣고 싶고요. 그럼 우리 시연 아나운서는요? 저는 봄이 다가오면 확실히 가볍고 기분 좋은 음악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다들 통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 다가오는 3월, 기분 좋은 선율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봄을 선물할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최고의 희극 오페라죠.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예빈 아나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피가로의 결혼, 사실 저처럼 오페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제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공연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공연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장소입니다. 이번 공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죠. 평택아트센터의 개관 기획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1,300억 원이 투입된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공식으로 개관을 했는데 평택아트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오페라가 바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국립오페라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연출가 뱅상 위계의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무대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평택아트센터의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평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멀리 가지 않으셔도 집 근처에서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국립오페라단의 뱅상 위계 연출이라니 퀄리티는 이미 보장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작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혹시 피가로의 결혼이 사실은 속편 작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다면 혹시 모차르트와 이렇게 다른 작품, 모차르트의 다른 작품과 이어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사랑의 큐피드였던 이발사 피가로가 백작의 하인이 되어 수잔나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문제는 알마비바 백작이 금세 권태기에 빠져서 희대의 바람둥이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백작은 피가로의 약혼 여인 수잔나에게까지 흑심을 품어버리는데요. 옛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초약권까지 들먹이면서 흑심을 품습니다. 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데요. 피가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인님이 춤을 추고 싶다면 기타는 내가 쳐드리겠죠 라면서 이 백작을 골탕 먹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 평택 공연에서는 베이스 오영광 님이 피가로 역할을 맡아서 이 특유의 익살스럽고 당당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피가로의 통쾌한 다짐이 담긴 일막의 아리아, 그대가 춤추길 원할지라도
Se vuol ballare 한번 들어보시죠. Ballare, signor Contino,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il chitarrino le suonerò, il chitarrino le suonerò, sì, le suonerò, sì, le suonerò. Se vuol venire nella mia scuola a capriola insegnerò. Se vuol venire nella mia scuola a capriola insegnerò, sì, insegnerò, sì, insegnerò. 와, 이렇게 표정만 봐도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결의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이렇게 피가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죠. 바로 백작 부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어가는 걸 느끼고 있는 아내의 마음.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 백작 부인은 남편의 배신에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발 나의 사랑을 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윤정란 님이 기품 있는 백작 부인을 연기합니다.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아리아, 사랑의 신이여 위로해 주셔서 포르세 아모르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데 또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족적인 기품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백작 부인 캐릭터의 매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반격도 시작됩니다. 이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백작의 밤의 정원으로 유인해내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백작에게 보낼 가짜 편지를 씁니다. 이 노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인 앤디가 교도소 스피커로 틀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 명장면. 죄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깨수아베 제피레또, 흔히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재치 있는 하녀 수잔나 역의 소프라노 이혜정 님이 캐스팅이 되어서 윤정란 님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 모차르트가 빚어낸 천국 같은 화음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와, 이렇게 보니까 왜 영화에서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결국에 이 작전에 말려든 백작은 정체가 탄로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이번 공연의 캐스팅 정말 화려합니다. 앞서 소개한 베이스 오영광, 소프라노 윤정란, 이혜정님 외에도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 역에는 바리톤 최성균 님이, 사랑스러운 소년 케루비노 역에는 메조소프라노 김세린 님이 출연합니다. 네, 국립오페라단의 검증된 캐스팅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공연 날짜는 언제일까요? 네, 공연 날짜는 3월 13일 금요일과 14일 토요일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순이면 봄나들이 겸 다녀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택 시민분들은 물론이고 또 경기 남부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봄에는 이 평택아트센터에서 피가로의 재치와 또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네, 봄에 딱 맞는 공연이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무용 공연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위클리 아르떼라는 코너와 정말 딱 맞는 그런 작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음악과 무용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먼저 60여 명의 무용수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스케일의 퍼포먼스인데요. 바로 바라로프트 퍼포먼스입니다. 와, 제가 그동안에 음악과 무용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런 공연이 생겼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웅장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이거는 사실 대형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라로프트 퍼포먼스는 2026년 2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초연된다고 합니다. 바라로프트 서울의 예술감독이죠. 오형은이 총연출과 안무를 맡았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홍석원,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단체죠.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예술 프로젝트인데요. 해오름 극장이면 꽤 큰 극장인데 무대 출연진 규모도 꽤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대무용수와 연주자를 포함해서 무려 60여 명의 출연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명곡의 연주와 그 음악적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바라로프트의 서울의 지난해 공연이죠. 셀라 공연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바라로프트가 추구하는 공연의 분위기를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2026년 퍼포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총 3파트로 구성되는데요. 1부는 전자음악 기반의 창작곡 그로세로 시작되고요. 2부는 베토벤 현악 4중주 대프가, 3부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이렇게 바라로프트는 사중주부터 대교향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치 악보를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놓은 듯한 음악의 구조와 리듬, 그리고 감정을 움직임으로 구현해냅니다. 이렇게 베토벤의 음악을 춤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흥미로운데 이 곡을 어떻게 춤으로 표현할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이렇게 소개해드리다 보니 나라면 이 음악을 어떻게 춤으로 표현할까 이런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음악을 듣고 안무가가 돼서 나라면 이렇게 안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다 함께 베토벤의 대프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대프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인데요. 당대 기준으로는 꽤 과감하고 실험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안무가 떠올랐는데요. 무용수 한 명보다는 제가 안무가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무대 위에 올라서 강렬하게 춤을 추는 그런 안무를 짤 것 같습니다. 우리 혜윤 아나운서는 어떤 안무를 하실 건가요? 우리 예빈 아나운서는 좀 강렬함에 초점을 두셨군요.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음악이 막 몰아치다가도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고 격한 동작이랑 또 느린 움직임을 계속해서 대비하는 안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시연 아나운서는 어떤 안무를 짜실 건가요? 저는 여러 선율이 얽혀있는 복잡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무가라면 무용수들이 각자 다른 움직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로 맞춰지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한 곡을 들었는데 또 느낀 감정과 또 그에 맞는 안무를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해 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술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 무대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연을 이끄는 주인공, 바라로프트 서울은 어떤 무용단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라로프트 서울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기반으로 정교한 군무와 강렬한 에너지를 선보이는 국내 대표 현대무용단입니다.
2025년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발표한 작품이죠. 셀라가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면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당시 공연에서는 무용수가 객석 사이로 등장했고요. 이렇게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연출로 마치 관객이 공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경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바라로프트의 지난 공연도 화제였군요. 그럼 이번 작품에서도 이 정도의 몰입감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영은 감독은 예술은 직관적으로 즐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난해한 현대무용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연 소개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아트란 이 단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자유롭고 또 관객과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춤 전시인데요. 저희가 사실 미술이나 작품에서는 이런 전시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춤 전시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저도 처음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2023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린 서일영 그리고 김미진 무용수의 춤 전시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죠. Bounce to the beat for show. You gotta bounce on the beat for show. Bounce to the beat for show. You gotta bounce on the beat for show. 와, 저 이런 춤 전시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관객들이 또 서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무용수의 춤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 공연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무용단의 이야기를 들으니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가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어떤 오케스트라인가요? 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1965년에 창단되어서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오케스트라인데요. 비엔나 뮤직페라인,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연주하며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여온 단체입니다. 섬세한 앙상블과 깊이 있는 연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 베토벤 레파토리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홍석원과 함께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완벽한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말 멋진 무용단과 오케스트라의 합작인데요.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럼 공연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로프트 퍼포먼스 2026은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단 하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장르는 현대무용 공연이고요. 전체 관람 시간은 90분,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관람용량은 8세 이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보셔도 좋을 무대입니다. 딱 하루밖에 공연을 안 한다니까 이 듣기만 해도 예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하루 한 번 이렇게 딱 한 회차만 열리는 무대라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 예매 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티켓 오픈은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지난해 작품 셀라가 전회차 매진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공연 역시 빠르게 좌석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매가 이미 시작됐다 보니까 정말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둘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베토벤의 음악이 현대무용과 만나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는 순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한 주간 열리는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리스트인데요. 시연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연 아나운서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예술로 마음을 채울 새 작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추천작은 충무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슬립노모와 사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다 온다면 어떨까요? 살다 온다는 거는 관객이 극 속 안에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일까요? 슬립노모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닙니다. 1940년대풍의 맥히탄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하얀 가면을 쓰고 침묵의 관찰자가 되는 건데요. 호텔 곳곳에서 맥베스 부부의 야망과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관객은 복도를 뛰어다니는 배우들을 직접 추격하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배우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네, 바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는 침실에서의 음모를 보고 누군가는 연회장에서의 파티를 보는 건데요. 선택에 따라 줄거리가 재구성되는 이 마법, 이게 바로 이머시브 연극의 묘미입니다. 만 19세 이상만 가능한 이 아찔한 호텔 투어, 2월 22일까지 맥히탄 호텔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은 좀 더 묵직한 감동으로 가볼까요? 국립정동극장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라입니다. 혜윤님, 심장이식 수술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나요? 아무래도 환자와 가족, 또 의사들까지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작품은 그 과정을 단 한 명의 배우가 90분간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새벽에 서핑을 즐기고 돌아오던 19세 청년 시몽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심장이 멎기 전 장기 기증을 결정해야 하는 부모님의 고통과 이식을 기다리는 클레르의 간절함, 그리고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긴박한 24시간을 그립니다.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연극 차력쇼 보고 오시죠. 새벽에 태양이 뜨겁게 그의 얼굴을 불태워서 피부가 당기고 속눈썹이 비닐로 된 끈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 시몽은 봅니다.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고르고 단단한 그것, 파도가, 약속이. 온 세계가 집약되고 빨라지는 초고속의 단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모든 호흡을 정지한 다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는 이 순간. 그렇지, 시몽. 잘한다, 내 아들. 바다의 모든 원자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느려져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서집니다. 파도가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청년은 이미 의식이 없었는데 그래도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시몽 랭브르. 1시간 후 검사 결과에서 죽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몽 랭브리의 뇌는 파괴되는 중입니다.
피 속에 잠겨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네, 시몽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다시 뛰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담은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캐스팅은 손상규, 윤나무, 김신록, 김지연 배우가 그 수많은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삶의 숭고함을 전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한다는 제목의 의미를 되새기며 3월 8일까지 정동에서 이 뜨거운 심장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시각적 경이로움의 결정체입니다.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저 이 작품 들어본 적 있어요. 이 호랑이와 소년의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줄거리는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 가던 중 화물선이 침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구명보트에 남겨진 건 16세 소년 파이와 벵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뿐입니다. 소년과 호랑이는 227일 동안 보트 위에서 버티게 되는데요. 굶주림과 갈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파이는 때로는 호랑이를 길들이려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의 의지를 다지며 기묘한 공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좁은 배 안에서 이 호랑이랑 227일이나 버틴다고 하니까 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이걸 어떻게 무대로 표현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다양한 퍼펫들도 함께하면서 몰입감을 준다고 합니다. 내용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파이가 마주한 건 거대한 대양의 신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야성입니다. 박정민, 박강현 배우가 보여주는 그 처절한 사투를 보고 있으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박정민 배우면 사실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티켓팅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 핫한 박정민 배우님. 거의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GS 아트 센터에서 3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생존, 믿음, 환상의 경계를 다루는 깊이 있는 서사가 보고 싶으시다면 뮤지컬 라이브 오브 파이 추천드립니다. 네, 뮤지컬 슬림 노모어에서 라이브 오브 파이까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즐거운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작품에 관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픽피플인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인물입니다. 최근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프로그램이죠. 바로 엠넷의 스테이지 파이터인데요. 강렬한 퍼포먼스만큼이나 심사위원들의 존재감도 뚜렷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등장하자마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독특한 스타일과 카리스마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심사위원이죠. 매튜 민 리치를 만나보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는 혹시 이 방송 보셨었나요? 네, 제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나 이 매튜 리치가 심사평을 할 때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매튜 민 리치가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보여줬던 그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심사평 장면을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Let's take our first position. Music, start. What I'm afraid of, if he can't get through 30 seconds, how is he going to get through 3 minutes? He gives a lot of main character, but unfortunately the dancing did not support the sexy. He has star quality.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지만 강렬했던 장면이죠. 무용수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약간 그냥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무용수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에게 더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매튜 민 리치가 어떤 인물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튜 리치의 본명은 매튜 민 리치고요. 직업은 무용가이자 무브먼트 디렉터 그리고 예술가입니다. 주 전공은 발레지만 현대무용과 클래식을 넘나들면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전공이 발레였군요. 이 중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긴 머리와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 또 여기에 긴 손톱의 네일까지 이 모든 스타일은 사실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만의 예술적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합니다.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 움직임과 표현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예술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튜 민리치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자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입양되어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늘 표현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댄스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춤과 가까워졌고요.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무용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환경이 지금의 세계적인 무용가를 만든 큰 힘이 된 셈인데요. 다음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력은 세계적인 현대무용단이죠. 시더레이크 컨템포러리 발레단에서의 활동입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세계 정상급 안무가들과 협업했고요. 글로벌 무용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에는 영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서 유럽 무용계의 중심에서 활약을 하는데요. 특히 영국의 대표 무용단 램버트 무용단에서 시니어 리허설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허설 디렉터라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리허설 디렉터란 안무가의 의도를 무용수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요. 또 작품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면서 무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생한 매튜 민리치의 모습을 한 번 더 만나볼까 합니다. 12년 전이죠.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의 매튜 민리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의 춤에 대한 마음과 또 현역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I'm Matthew Rich, and I'm 26 years old, and I'm originally from Las Vegas, Nevada, and I have danced with Cedar Lake for 8 years. I kind of fell into dance, actually, when I was 12. My mother started working at a dance studio. She came to me and said, well, you can take lessons for free, so I want you to go. So I kind of just went, and it was something that I was good at from a very early age. It was something that I was natural at, so I kind of fell into it. People assume that dance is just when you go to the studio, but it really is a lifestyle. Preparation for tour, especially for a long tour, is, for me, as far as the performance and the dance, I like to prepare myself the most I can in the rehearsal studio before we leave for tour, so that when I get to the venue or get to the new city, it's always, I feel the most prepared, and I've done the work ahead of time. But touring in general for me it's a very exciting thing because I love to travel. So it's really exciting for me. It's not anything that I find grueling or hard because to me, I get to experience new cultures and experience new walks of life and see different cities. You know, I've always thought that, the world is out there. But to 네, 인터뷰와 퍼포먼스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느껴졌듯이 그의 움직임은 섬세하면서도 또 그 안에 힘이 있는데요. 매튜 민리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클래식 발레의 정교함과 현대무용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또 성별과 장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특유의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무대와 심사석 모두에서 빛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가 한국 무용계와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리랑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깊이 있는 예술가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뿌리를 간직한 채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고 있는 무용가 매튜 밀리치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무대와 작품으로 새로운 영감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플도 만나볼까요? 혜윤 아나운서는 어떤 인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픽피플,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네, 모차르트군요. 클래식은 몰라도 이분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음악의 신동이라는 말이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본명에 들어가는 아마데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한 인물이죠. 이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을 했고 6살 생일을 앞두고는 뮌헨으로 첫 연주 여행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와, 6살 때 뮌헨으로 떠났군요. 사실 저는 그때 구구단도 못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그만큼 천재였던 거죠. 혹시 유명한 일화 아시나요? 이 오스트리아 공주한테 청혼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하잖아요. 넘어졌는데 공주가 일으켜주니까 그때 나중에 크면 나랑 결혼하자.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공주가 훗날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였죠. 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왕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저 당당함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당당함이 평생을 갔습니다. 사실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거의 길 위에서 살았다고 봐도 되는데요. 전 유럽을 돌면서 연주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을 하인 취급하던 짤츠부르크 대주교와 대판 싸우고는 빈으로 떠나버립니다. 역사상 최초로 후원 없이 자립한 프리랜서 음악가가 된 거죠. 그럼 프리랜서의 시초가 결국 모차르트였던 거네요. 그럼 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모차르트는 이 자유를 얻은 대신 경제적으로는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구 치는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또 파티까지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그의 천재성은 오페라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모차르트 하면 오페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어떤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피에가로의 결혼 중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노래죠. 서곡 오버추어인데요. 이 서곡만 들어도 모차르트 특유의 재기발랄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와, 이 곡이군요.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설레고 신나고 또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통통 튀는 게 약간 딱 모차르트 성격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말년 조금 신비롭고도 안타깝습니다. 죽기 직전이었던 1791년 그는 마술필이라는 걸작을 남기는데요. 이 작품에는 그가 가입했던 비밀 결사단체 프리메이슨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굉장히 미스테리한데요. 또 마술필이 하면 그 유명한 굉장히 높은 음의 아리아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소프라노의 한계를 시험하는 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밤의 여왕의 아리아죠. 이 당시에 모차르트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하고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이지만 이 초절기교 아리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잠깐 듣고 올까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맞는 걸까요? 그쵸. 저 지금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 아픈 와중에도 또 이런 곡을 썼다는 게 역시 천재는 천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의 마지막이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1791년 겨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옷의 사내가 찾아와서 레퀴엠, 장송곡을 작곡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 모차르트는 그 곡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곡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차르트는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12월 5일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장례가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혔는데 이 정확한 묘지의 위치조차 아직도 모른다고 해요. 인류 최고의 천재가 묻힌 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허무하네요. 네, 그렇죠. 비록 이렇게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미완의 백조 노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곡 레퀴엠 중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라크리모사 한번 듣고 오려고 합니다. 천재라고 부르지 마라. 그는 음악 그 자체였다. 모차르트한테 바치는 찬사 중에 하나인데요. 비록 35년이라는 짧은 소풍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3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천상의 음악을 지상에 선물하고 간 남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네, 모차르트 이야기로 오늘의 픽피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듯합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의 한 소절, 그리고 무용 한 동작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작은 힘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